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물류 1급 11월의 시험본 6회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거래처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시스템 걸레 기초정보 관리에 일반거래처 등록 들어갑니다. 자, 일반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씩 볼까요? 하나상사는 업태는 제조도소매이다. 하나상사는 업태는 제조 도소매이다. 도소매 외네요. 틀렸죠? 가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제동기어는 자전거 부품 제조 판매 외이다. 얘도 틀렸네요. 종목이네요. 기계장치 제조 외 틀렸네요. 세리마이어의 대표자 성명은 이기수이다. 박순영 얘도 틀렸고요. 자, 제일물산의 사업장은 구로인가요? 역삼동이네요. 다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한국자전거에서 관리하는 품목 중에서 품목군이 프론트이면서 계정구분이 원재료, 대분류가 포스트인 걸 찾아봐라.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품목 등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품목 등록에 들어가서 하나씩 해볼게요. 품목군이 프론트이면서 자, 그 다음에 계정 넣고요. 계정도 넣고 그 다음에 대분류도 넣겠습니다. 대분류도 넣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중에서 하나 나오네. 하나. 여기서 리드 타임을 물어봤죠. 7일입니다. 몇 개가 나오면 고르라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나오네요. 답은 4번. 자, 3번 문제입니다. 한국자전거는 거래처 명세서를 발급 시에 고객에 맞도록 품목 출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고객별 출력 품목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21-1035-600, 21-1035-600 얘네요. 여기에 다른 출력 품번이 다른 데와 다른 거. 여기 하나 보이죠? 하나 상사께 틀리네요.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국자전거 본사는 2025년 11월 국내 매출 관련 고객별 판매 계획을 등록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영업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저처럼 이렇게 쭉 열어주는 게 좋겠죠? 자, 고객별 판매 계획 상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 11월이고요.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획부서가 국내 영업부이고 여기 나오네요. 실적 담당자가 CRM 담당자인 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45개.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국내 견적 내역 중에서 현금 결제인 거 견적 등록 들어가 볼까요? 견적을 물어봤으니까요. 자, 견적 등록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 주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가 되겠네요. 조회 눌러주시고 2026년이 됐네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일까지 2025년 11월 1일 2025년 11월 1일입니다. 자, 조회 눌러봤어요. 이렇게 4건이 나오는데 이 4건에 보시면 결제 조건이 현금 결제인 거 찾아봐라. 눌러볼까요? 카드 결제, 외상 결제, 카드 결제. 현금 결제가 세 번째 있습니다. 3번.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다음 국내 견적 내역 중에 수주 후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거라고 했는데 견적 중에 잔량이니까 견적 대비 수주 현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가서 자, 1000번이고요. 날짜 줘보겠습니다. 날짜는 전년도로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냥 올해 놓고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자, 11월 2일부터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회 눌러보시고 4건 나옵니다.
잔량이니까요. 10개에서 8개, 2개고요. 2개고, 5개고, 4개네요. 여기가 제일 많이 지금 잔량이 남았습니다. 제동기호네요. 답은 4번. 7번 문제입니다. 7번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관리 구분이 일반 매출이면서 특별할인 판매의 수주권이니까 수주 등록에 들어가 보고요. 날짜 주겠습니다. 11월 5일이래요. 11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되겠고요. 1000번입니다. 조회 눌러서 4건 나오네요. 여기서 일반 매출이면서 관리 구분이 일반 매출이면서 프로젝트가 특별 판매를 합니다.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조회 눌러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 건 나오네요. 자, 주문번호 5번입니다. 답은 1번. 1번이고요. 8번 문제.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국내 수주 내역 중에 주문 수량이 합. 자, 수주인데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제가 수주 현황 들어가라 했죠. 이렇게 좀 약간 문제 풀면서 살짝 노하우가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 다 녹여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책 참고해서 나오면 출간되면 그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죠?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자, 수주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000번 들어가고요. 11월 6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 단위 기준으로 주문 수량의 합이 가장 적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정렬 및 소개를 한번 써볼까요? 우클릭해서 자, 정렬 및 소개에 들어가서 자, 우리 관리 단위라고 했죠? 관리 단위라고 했습니다. 관리 구분인가요? 국내 수주 내역 중 관리 단위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주 내역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주 번호, 주문 번호로 해서 보는 게 나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 정렬 및 소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체크해서 해보시면 돼요. 수주 번호, 지금 수주 번호, 수주별로 보니까 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관리 단위 기준이니까 관리 내역 단위래요.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고 요거를 갖다 삭제하고요. 자, 관리 구분으로 보는 게 낫겠죠. 관리 구분으로 들어가서 관리 구분을 위로 보내고 소개해서 적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관리 구분별로 소개를 갖다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주문 수량의 합이 가장 적은 거, 산악자전거 특별할인 판매 8개네요. 그죠? 특별할인 판매 8개고요. 그 다음에 유아용 자전거 지금 보니까 프로젝트네요. 제가 계속 잘못 봤네요. 어쨌든 연습이다 보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관리 단위별로 봤고요. 관리 단위 또 삭제할까요? 상관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프로젝트별로 보고 결국에는 관리 단위별로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봐라 이 뜻이네요. 그죠? 5개, 6개, 18개입니다. 그럼 5개짜리가 누구니? 라는 거죠. 5개짜리, 관리 단위 5개짜리는 산악용 자전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를 저처럼 대충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렬 및 소개하는 방법은 연습해 본 것 같습니다. 몇 번 연습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출고 내역 중 불량품이고 판매할 수 없도록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출고된 건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창구가 주어졌으니까 출고 처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고 처리 가서 1000번에 날짜는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부터 8일까지가 되겠고요. 대리점 창고래요. 자,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4건이 나오네요. 여기서
물품의 판매 여부는 장소에 따라 판단이 되는데 부적합으로 설정된 경우이며 판매 가용 재고 여부는 이에 따라서 판매 여부는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할 수 없대요. 그러면 판매 여부도 부고 불량품이면 부적합이 되겠죠. 부적합의 부인 곳에서 나간 거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를 적어놔야지. 지금 보시면 불량 장소, 그죠? 대리점 창고에 장소를 다 기록해 보겠습니다. 불량 장소, 그 다음에 진열 장소, 판매 장소, 대기 장소인데 얘랑 여러분들 뭐랑 같이 보라는 거냐면 창고 공정, 외주 공정에서 대리점 창고에 가시면 뭐예요? 부적합의 부를 갖다 찾아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적합의 부는 지금 불량 장소잖아요. 불량 장소가 있었냐 이거죠.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있죠. 불량 장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별표 치시고요. 간만에 또 두 개의 메뉴 보는 게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뒤쪽에 뒤쪽 현황 문제에서 좀 나오는 문제인데 바로 나왔네요. 한국자전거 본사에 2015년 11월 10일에 그리고 11월 13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창고 및 장소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황에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고 현황에 가서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창고를 물어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11월 10일 자전거 본사고요. 날짜 주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조회를 누르면 우측으로 가서 창고를 볼 텐데요. 완성품 창고에 서울 장소 있고요. 여기 이거 보는 거예요.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품 창고에 부산 장소도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있고요. 제품 창고의 제품 장소는 안전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예, 풀어줬고요. 11번. 한국자전거 본사에서 11월 15일에 진행한 매출 마감 내역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매출 마감 국내 거래 들어가시고요. 자, 들어가서 날짜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15일이네요. 자, 조회했고요. 4건이 있습니다. 자, 1번은 건별이니까 마감 수량 수정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 2번은 마감 수량 수정할 수 있다. 안 되죠. 왜? 전표가 처리됐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하게 나왔네요. 꼬우면은 마감 부분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이제 구매 자재 쪽으로 넘어갑니다. 저처럼 구매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우측에 얘가 메뉴가 시험 볼 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다 이렇게 펼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계획 작성. 다음 입력된 주계획 작성 대분류가 패킹인 품목을 고르세요. 자, 그러면 NPS 들어가고요. 날짜는 11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28일부터 28일까지. 자, 그 다음에 계획 구분은 시뮬레이션 들어가고요. 대분류가 패킹이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대분류가 패킹인 품목을 고르세요. 지금 이 4건이 있잖아요. 4건. 이 4건을 갖다가 우리가 대분류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옵션에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볼 수 있는 게 없네요. 이 화면에서는 지금 대분류를 볼 수 없네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품목 등록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은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그 창을 갖다가 팝업 창으로 띄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화면을 분리해서 실제 시험하고 비슷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를 놓고요. 델리트를 누르고 대분류를 패킹으로 놓겠습니다. 자, 조회를 눌렀을 때, 자, 지금 여기서 나머지를 또 이거 프론트를 없애고요. 조회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4건이 나오네요. 4건. 자, 4건이 나왔어요. 이 4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얘랑 뭘 비교하는 거죠? NPS랑 비교하는 거죠. 그죠? NPS랑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랑 비교하는 거죠. 얘랑 비교한다는 건데, 자, 보시면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씩.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주계획 작성 내용 중 대분류가 패킹인 여기 있는 게 있냐 이거죠. 그러면 찾으면 되겠네요. 전장품이 C 하나 있네요. 그죠? 83-2000에 100번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전장품 C가 되겠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두 개 쓰는 메뉴가 나왔을 뿐이네요. 12번은. 13번. 2025년 11월 1일에 등록된 청구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자, 청구 등록에 가보겠습니다. 청구 등록에 들어가고요. 잘못 설명한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2025년 11월 1일이랍니다. 11월 1일에 등록된 자, 요건이네요. 요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프론트 포크 S는 요청일은 11월 4일이다. 틀렸네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다음 국내 발주 내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발주 등록 들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날짜 주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3일까지니까요. 자, 조회 눌러보시고요. 한 건 나오네요. 세리마이어. 한 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청구 적용을 통해서 왔다. 우클릭해서 이력 정보 보시면 되겠죠. 직접 등록했네요. 1번 틀렸고요. 자, 우클릭해서 부가 기능에 품목 상세 정보 보겠습니다. 형광램프인데 세리마이어니까 등록된 내역이 아니네요. 자, 일반 구매로 등록된 자, 일반 구매 관리 부분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한국자전거 본사는 2025년 11월 5일 제일물산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하여 전달받은 부품을 부품 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검사를 진행했대요. 다음 중 검사 유형으로 올바른 것은 입고 검사 등록 한번 가볼까요? 입고 검사 등록 들어가서 날짜 보겠습니다. 11월 5일 11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되겠고요. 조회 눌러봤습니다. 요건이네요. 요건. 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했느냐? 성능 검사했네요. 답은 너무 쉽습니다. 16번. 아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자전거 본사는 주식회사 형광램프를 요청한 국내 발주 내역을 적용받아 입고 처리를 진행하고자 한대요. 다음 중 등록된 프로젝트가 일반 자전거이면서 발주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거. 입고 처리 국내 발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날짜 보겠습니다. 날짜는 1월 7일부터 11월 7일부터 7일까지가 되겠죠. 창고는 부품 창고라고 합니다. 자, 조회 눌러봤어요. 여기서 발주 내역을 적용받아. 그럼 발주 입구로 들어가고요. 조회 한번 다시 누르고 자, 검사를 했다 했죠. 본사는 발주 내역을 적용받아 진행하고자 한다. 등록된 프로젝트가 일반용 자전거이면서 그냥 발주 적용 누르면 되겠네요. 검사 적용이 아니라. 자, 그러면 발주 기간 나와 있나요? 그러네요. 11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입니다. 자, 조회 눌러봤습니다. 여러 건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일반 자전거이면서 건을 물어봤죠. 그랬을 때 지금 잔량이 가장 많이 남은 품목 잔량이 많이 남은 품목은 얘네요. 답은 1번입니다. 시킨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아래 조회 조건으로 메인 마감 국내 거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 대해서 풀어봐라 라는 거죠. 메뉴를 주면 문제가 좀 수월해요. 메뉴를 안 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11월 10일부터 메뉴를 안 줬을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땐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서 메뉴를 찾아 들어갔어야 됐어요. 옳지 않은 것 1번은 마감 수량과 그 다음에 재고 단위 수량이 서로 다르다. 자, 그러네요. 마감 수량 10개고 재고 단위 수량 20개니까 서로 다릅니다. 1번 맞고요. 2번은 서로 다른 입고 내역을 적용받았다. 지금 입고 번호 1번, 입고 번호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단가, 공급가를 수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건벨이니까. 그죠? 마감이 끝났으니까 수정 불가합니다. 자, YK 페달은 전표가 처리되었다. 아니네요. 그죠? 시체번은 4번이 됩니다. 답은 4번에 쉽게 나왔는데 시간 뺏기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는. 18번 문제.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전거 본사는 재고 조정을 등록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비고 내역에 기재한다. 출고 조정의 상세 내역이 비고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지금 보시면 재고 조정을 등록하고 그러면 기초재고 재고 조정 등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날짜는 11월 1일 11월 1일부터 1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조회 눌러봤어요. 출고 조정 한번 들어볼까요? 아, 출고 조정이 있네요. 네 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 비고 전시용 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사용 조정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실사 조정, 부품 파손은 있는데 불량 재고 폐기는 없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자전거 본사에 불량품 발생 시 적합 여부가 부적합으로 설정된 장소로 재고를 이동하여 관리한다. 다음 중 불량품 발생으로 올바른 불량품 발생했을 때 올바른 걸 찾아봐라. 그러면 재고 이동 등록 창고에 우선 가서 창고를 보고 아까처럼 각 창고의 적합 여부와 부적합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자, 조회를 눌러서 4건이 나왔네요. 부품 장소에 지금 입고 장소가 완성품 창고에 부품 창고에서 나가서 완성품 창고로 들어왔는데 이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성품 창고 중에. 그쵸? 부적합을 찾아라 이거죠. 창고 공정 외주 공조 중에 완성품 창고 중에 부적합을 찾아라. 검사 완료 장소네요. 검사 완료 장소. 자, 그러면 자, 한번 들어가세요. 재고 등록 창고에 가서 하나씩 검사 완료 장소 여기 있네요. 얘로 간 거. 여기가 4번이네요. 4번.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이제는 무역 쪽으로 넘어와서요. 무역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스터 LC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수주권 SO 7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스터 LC에 자, LC 등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스터 LC에 물어봤으니까요. 자, 마스터 LC의 날짜 보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자, 11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고요. 조회 한번 눌러보면은 한 건 나오네요. 이 한 건에 대해서 자, LC 번호 998 1번은 맞는 것 같고요. 자, 견적을 적용받아서 됐다. 이건 적용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이력 정보를 보시면 직접 등록했네요. 그죠? 적용받아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등록됐다. 라고 봐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번. 한국자전거 본사에서 데이트 오브 인보이스가 2025년 11월 18일인 해외 상업 송장에 대해 그러면 커머셜 인보이스 들어가고요. 자, 조회 눌러봅니다. 날짜 주겠습니다. 송장 기간 11월 18일이에요. 11월 18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자, 조회 눌러보고요. 한 건 나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 확인부터 할까요? 환종은 CNI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Sailing on or about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ailing on or about 11월 18일 맞고요. 출항항은 인천이 맞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파이널 목적지는 베이징이네요. 틀렸죠? 답은 4번이다. 22번입니다. 한국자전거 본사는 11월 1일에 TT 성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입 정리일자는 내고 등록에 가시면 되겠죠. 기타 수출의 내고 등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TT니까요. 자, 날짜 주면 11월 1일 11월 1일입니다. 자, 조회 한번 눌러보시고 내고 등록 가서 여기서 선입 정리일자를 보래요. 선입 정리일자 보겠습니다. 조회 눌러서 선입 정리일자는 지금 언제예요?
11월 19일이네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BL을 갖다가 수입 선적이니까 수입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BL을 갖다 접수한 걸 물어본 거죠. 지금 BL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11월 8일자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자 11월 8일자 그러니까 11월 8일 놓고요.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HFI가 하나 나오네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TT죠. TT인데 지금 TT 제가 TT 와서 봤네요. 거래 구분은 TT니까 여기서 마스터 해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 조건은 자 들어가서 볼까요? 선택 적용 보겠습니다. 선택 적용. 자, 얘는 FOB 조건이네요. 그죠? 이건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24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수입 재비용 내역 중에 등록되지 않은 비용을 고르세요. 그러면 수입 재비용 등록 들어가고요. 11월 10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11월 10일부터 10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조회 눌렀어요. 여기에 지금 수입 재비용에 들어가지 않은 거 비용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BL 결제 대금 있고요. 관세 있고 통관료 운반비는 있는데 수수료는 없네요. 답은 3번. 3번이 답이 되고요. 자, 25번입니다. 다음 수입 입고 내역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입고를 물어봤으니까 입고 처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고 처리. 입고 처리 들어가서 입고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고는 부품 창고네요. 부품 창고 들어가시고요. 거래 구분은 로컬 애쉬입니다. 로컬 애쉬. 자, 조회 이렇게 볼까요? 자, 그랬을 때 로컬 애쉬 들어가서 하나씩 볼게요. LC 번호를 적용받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요거 여러분들 원래는요 타고 들어갈 수 여기선 연습할 땐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1번은 세모를 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입고 번호 요거 이력 정보 보시면 LC 번호가 나오거든요. LC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11월 10일자네요. LC 개설이 11월 10일자야. 그러면 LC 개설에 가서 11월 10일자를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파이오네 코리아 거. 자, 들어가서 LC 11월 10일자죠. 11월 10일자 조회를 눌러서 파이오네 코리아 거를 갖다 직접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선택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요거 같이 보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같이 보셔야 되겠죠. LC 번호 볼까요? LCL 998 맞네요. 1번은 맞고요. 별도 입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된 입고 내역이다. 입고 처리 보시면은 이력 정보를 보면 LC 개설 이후에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등록된 입고 내역이 맞고요. 재고 단위 기준은 총 2000개인가요? 자, 재고 단위 수량도 1000개네요. 답은 쉬운 데서 나왔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됐네요. 자, 답은 3번이고요. 실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 차수는 이론이 조금 약간 헷갈리게 몇 개를 갖다가 어려운 곳에 가져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원래 연말이 되면 5회차나 6회차에 난이도 조절이 들어가기 마련이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좀 난이도 어렵다 하면은 아마 이제 1회차잖아요. 2026년도 1회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 조절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을 거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저는 실무하면서 나오는 노하우라든가 좀 약간 최신 문제 유형들은 책 쓸 때 거기다가 실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출간되어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보다 실무 분야를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메뉴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 문제, 그리고 다양하게 응용 문제 및 빈출 문제 유형 파악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니까 나중에 보면서 실기 좀 약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에 또 2026년도 문제 기출문제 출제되면 그때 또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